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쉘 커맨드 모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분투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리눅스나 맥이나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는 비슷할 겁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본 설정을 보시면 이쪽이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에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요. 텍스트 크기와 색과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새로 만든 테스트를 해보면요. 시스템 테마 사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고요. 투명 값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서버라든지 서버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런 거를 색깔을 다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색깔을 같게 해가지고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서 눈에 확 띄게 스타일을 변경하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도움말입니다. 어떻게 도움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명령어 플러스 헬프 정도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를 하면 한 페이지씩 크롤이나 페이지 단위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매뉴얼이거든요. 명령어만 써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C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령만 써도 UGG가 나오죠. 헬프 같은 게 없고요. 이거는 스크립트 명령에 따라 조금 달라가지고요. 그냥 한번 몇 번 쳐보면 되긴 할 겁니다. 클리어라는 명령어는 화면을 지우는 명령어고요.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ls 명령어입니다. ls는 파일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ls-aa라는 명령어를 많이 쓰는데요. ls-a는 숨긴 파일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ls-a를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la라고 하면 표시가 되거든요. l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요. cd 명령어입니다. cd는 그냥 디렉토리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mp로 이동한다. cd 콜론은 상위 폴더로 들어가는 거고요. pwd는 현재 폴더를 의미합니다. etc, ngin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pwd는 현재 폴더를 나타내고요. 맨 pwd 여기는 나오네요. print 워킹 디렉토리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 경로로 움직이는 거고요. 절대 경로에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많이 쓰는 거는 MNT는 장치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ys는 시스템, 유저를 좀 많이 쓸 겁니다. 템프는 임시 파일이 뭉쳐져 있는 거고요. 바 쪽도 많이 쓰실 수 있고요. 요 정도가 좀 많이 홈은 유저의 홈들이고요. 요런 etc 많이 쓸 거고요. 요런 식으로 몇 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물결표로 하면 내 홈에 있는 루트로 들어갑니다. pwd 하시면 그러면 앞에 요게 바뀌었죠. 홈의 bg로 지금 제가 되는 거고요. 터치 명령어는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거를 파일을 생성했으면 테스트가 나왔죠. 요거보다는 저는 vi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vi는 지금 말고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따로 하나 짧게나마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kdir은 디렉토리 생성 명령어입니다. 1, 디렉토리 2 해서 ll 하면 디렉토리 1, 2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rmdir은 디렉토리 삭제 명령어인데요. 이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뭔가가 써야 됩니다. 이걸 처음 몇 문장을 치시고요.
탭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디렉토리 2를 없애버리면 rm dir 디렉토리 2로 해버리면요, 디렉토리 1만 남죠? 그러면 탭을 cd d만 눌러도 요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rmdir은 to touch 테스트, 그 다음에 rmdir은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으면요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rm은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테스트 파일이 삭제됐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파일이 삭제되어 있죠. rm은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은 것도 삭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rf- 이렇게 하게 되면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은 것도 삭제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nkdir 2를 한 개 더 만들었고요. 이거를 한 번에 없애버리려면 rm-rf는 리커시브로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 맨 rm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R 옵션은 보시면 리커시브입니다. 그래가지고 remove 디렉토리와 그 다른 이 하위 폴더를 전부 리커시브하게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F 옵션이 있습니다. 포스일 건데요. 그 파일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강제로 따지지 말고 삭제하라는 얘기고요. rm-rf로 해가지고 삭제를 할 건데 이 두 개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dir 스타로 하시면 삭제가 될 겁니다. 점 하나는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cp 디렉토리 1의 테스트를 소스를 타겟으로 복사를 해라. 어디로? 현재 폴더로 하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현재 폴더로 복사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명령어를 아주 상세하게 옵션을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명령어를 알고 싶으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맨을 치시거나요, 아니면 cp help 같은 걸 한번 쳐셔서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v라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kdir 그래서 mv 테스트를 other 디렉토리에 한번 옮겨보죠. 그러면 mv가 other 디렉토리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권한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공유된 상황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퍼스널 컴퓨터인 윈도우나 도스나 이건 퍼스널 컴퓨터 OS죠. 이거는 한 개인만 사용하도록 가정한 거고요. 리눅스나 유닉스 자체는 옛날에는 70년대는 컴퓨터가 비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컴퓨터가 있으면 이 메인 컴퓨터에 다른 터미널만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식이었거든요. 좀 가격이 싼 터미널로 해서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라는 게 아주 강조가 되는데요. 그 윈도우나 도스와는 다르게 권한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tmp로 돼 있는 제 홈에서는 오너가 비지고요. 그룹 권한이 비지입니다. 요게 누가 주인이냐? 어떤 그룹이 속해 있어가지고 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여기입니다. 요게 처음에는 디렉토리인지 링크인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건 일반 파일이라는 거죠. 일반 파일, 요건 링크,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뜻하고요. 요 세 개들은 계속 rwx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거는 각각 오너 권한, 그 다음에 그룹 권한, 그 다음에 게스트 권한입니다. r은 리드 권한이고요. w는 쓰기 권한입니다. x는 실행 권한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nginx config 파일은 실행 파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x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으로 가보죠.
그러면 여기는 실행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 게스트도 실행 가능하고요. 그룹도 실행 가능하고 오너도 실행 가능합니다. 실행 권한을 각각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유저죠. 유저이기 때문에 etc nginx에 있는 파일을 뭔가를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드는 가능하지만 라이트가 안 되죠. 그래서 터치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테스트 만들려고 해도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만들질 못합니다. sudo라는 명령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udo를 하게 되면 제 암호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암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명령이 실행되고, 지금 터치라는 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루트로 제가 바꾸질 않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차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체인지 모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 모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555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개발을 하셨던 분이면은 친숙할 수도 있는데요. 맨 앞자리 있는 게 리드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한 비트씩 사용하는 겁니다. 한 비트가 온오프가 되면 1과 0, 1과 0, 1과 0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거를 한 비트씩 사용합니다. 0일 때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트가 될 거는요. 이때는 2라는 숫자가 설정되면 그러면 이진수로는 1, 0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4가 됐을 때 얘가 1로 설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보시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전부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비트는 첫 번째 비트가 설정이 되는 거는 1, 1, 1, 2, 1, 1, 1로 설정이 되면 7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6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한이 돼요? 실행 권한은 없고 읽기, 쓰기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차 모드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77로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모든 그룹과 게스트 권한으로 다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요 777에서 첫 번째가 오너 권한, 두 번째가 그룹 권한, 세 번째가 게스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커서를 위로 올리게 되면 내가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는 상황이요. 화살표 위, 아래는 다시 최신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명령어를 한번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보는 거는 히스토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히스토리로 하게 되면 제가 쳤던 명령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령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사용령은 언제 쓰냐? pm 파일 있잖아요. pm 파일은 사용령으로 해가지고 해야 접속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만 자기만 읽는 권한밖에 없는 거죠. OWN이라는 오너, 체인지 오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WN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요 콜론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너는 누구고 루트고, 루트로 바꿔보죠. 다시 HTML에 있는, 그리고 보통 마이너스 여기에서 R은 리커시브가 R이라는 걸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루트의
HTML이 루트의 권한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뭐 제 계정으로 쉽게 무슨 엔진엑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오너를 비지로 바꿔버려 가지고 제가 그냥 수두로 카피를 하지 않고요. 그냥 뭐 탐색기에서 그냥 카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X로 표시되어 있고요. 뭐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제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드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뭐 표시가 되죠. 접속을 하게 되면 파비콘이나 뭐 그런 요청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 C나 SSH 접속을 끊어버리면 얘가 중지가 되죠. 그럴 때 nohop이라는 명령어는요, 얘가 실행을 시키고 로그를 남겨주는 건데요. nohop node server build server.js 하게 되면 nohop.out으로 출력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nohop은요, 어떤 실행 결과를요, nohop.out이라는 로그 파일로 떨궈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nohop.out이라는 로그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nohop.out을 파일 내용을 보려면 캐시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쓸 수 있는 게요. 지금 nohop으로 지금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로그가 계속 추가가 되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tail-f라는 명령을, tail은 어떤 끝부분을 출력을 해달라는 건데요. tail-n에 뭐 29에 nohop.out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의 마지막에 29을 하게 되는 거고요. tail-f라는 명령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f는 계속 출력을 하게, 지금 커서가 여기에 명령어가 끝나지 않고 머물러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과침을 하게 되면 지금 뭔가 요 시간대가 조금씩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tail 명령어는 cat과 tail 명령어는 어떤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 tail은 끝부분을 볼 수 있다. head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 nohop을 중지를 시키면, 컨트롤 C로 중지를 시키면요, 이제 얘 서버의 동작이 멈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동도, 서버의 기동도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버는 계속 있으면서 내가 명령을 치고 싶으면 nohop node build server.js에서 end를 하나 붙여줍니다. 이 end는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end를 붙여주시면 똑같은 동작인데요. 이제 nohop으로 출력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아까 전처럼 뭔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령어도 치고 활동도 가능하면서 서버는 중지되지 않는, 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됐기 때문에 서버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는 뭐다? end입니다. 이런 로그를 nohop을 사용하지 않고 제 로그 파일로 한번 떨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uild server.js에서 요거를 어떤 로그 파일을 찍고 싶냐? log.txt로 이 화면 커맨드 사항의 출력을 log.txt로 남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nd를 붙여주면 똑같이 아까 전에 프로세스가 9158번으로 실행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log.txt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그러면 tail-f log.txt로 하겠습니다. 그럼 리스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처럼 nohop.out이 아니라 제가 지정한 log.txt로 만들어졌죠. 이게 여기에 있는 화면 출력을
log.txt로 리다이렉트 해가지고 파일에 남기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end는 백그라운드를 실행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의 실행을 다른 파일로 남기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쓸 수 있는 변수가요, ln-s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링크 명령어인데요. 윈도우 바로가기랑 좀 다른 거는요, 이 ln은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ln을 많이 쓰는 타이밍은요, 서버 관리를 할 때,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크론탭이나 뭐 그런 거를 자동차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빈 폴더에 날짜나 버전별로 실행 가능한 파일 버전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왜냐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가 이 버전이 만약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실 서버는 바로 지금처럼 동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타임어택이 됩니다. 내가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못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는 중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재빨리 실행이 됐던 버전으로 그냥 돌아가서 이걸 먼저 서비스를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오류 사항은 나중에 천천히 점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오류가 나오고 새 버전을 리즈했을 때 오류는 무조건 날 수가 있고요. 크리티컬한 버그가 발생하면 재빨리 그냥 다른 버전을 기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크론탭이나 실행하는 거는 계속 최신 버전으로 이제 코드가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데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홈 쪽, 루트 쪽에서는 ln-s 그 다음에 실존하는 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bin 2.1.35 버전으로 여기서 my project 해보시면, 이 my project는 링크죠. 링크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리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cd my project면 pwd면 홈의 bg의 my project인데, 이 디렉터리 위치는 bin의 2.1.35가 됩니다. 즉 my project라는 폴더는 계속 최신 버전을 가리키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 cd 프로젝트로만 하면 최신 버전의 실행 혹은 운영 중인 버전을 가리킬 수가 있게 되죠. 이게 폴더가 될 수도 있고요, 파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링크를 만드는 게 ln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요, 익스포트 명령어인데요. 익스포트는 환경 설정을 다시 세팅을 하거나 변수 세팅이 많겠죠. my value는 hello world, echo는 어떤 내역을 출력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변수를 출력하겠다는 건데, my value 세팅한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포트는 어떤 환경 세팅의 변수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바 홈 이런 변수를 세팅할 때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익스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익스포트는 현재 커맨드 쉘 창에서만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쌍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소스라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어떤 변경된 사항을 적용할 때 많이 쓰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보통은 스크립트 실행하라고 가이드하는 문서나 그런 쪽에서 그냥 적어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익스포터나 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거나 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못 찾을 때 하는 거는 find 명령어로 쓸 수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ind 현재 폴더부터 name으로 무.ts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아 명령어는 한 페이지 이렇게 모아 없이 하게 되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모아 같은 걸 치게 되면 한 페이지 단위로 끊어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 쪽에서 Q를 누르면 아웃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립은 문자열 찾기입니다. 문자열 찾아가지고 앱이라고 있으면 앱이 어디에 위치됐는지 찾아주죠. 찾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아나 그립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관리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명령어는요. df-h는 그 메가 단위로 해가지고 메가 요런 단위를 해가지고 원래 df로 하게 되면 파일의 남은 용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h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용을 57%를 했고요. 47기가를 사용했고 37기가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du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du는 디렉토리별 사용 용량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ps는 프로세스를 표시하는 명령어고요. 이 리스트 중에서 제가 같이 썼던 게 그립, 노드라고 했을 때 현재 노드를 9158번이 아직도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녀석들도 다 한번 찾아내서 노드를 한번 검색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노드로 지금 9158번의 프로세스 아이디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동작하고 있는데요. kill 명령어가 있고 아까 이 앞에 있는 9158번을 적어주면요. 이 프로세스를 중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트 연결할 수가 없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가끔은 kill 명령어로 안 죽을 때가 있는데요. kill-9가 강제 종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요. 탑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탑은 CPU 점유율이나 메모리 사용량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CPU를 지금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화면 녹화하는데 CPU가 80%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가 30-40% 넘어가면 부하율이 꽤 높은 거거든요. 약간 오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언더로 CPU가 사용하고 있어줘야 괜찮은 거고요. 10%, 20% 그건 그린 정도 되는 거고요. 20%가 넘어가는 순간 이게 조금 위험하다. 40% 오렌지다. 60%가 넘으면 이제 레드가 떨어지는 거고요. 80, 90 이 상태 내에서 서버가 실행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버가 버벅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화면 녹화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는 건 Q고요. 그 다음에 프리 명령어는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CPU TOP라는 명령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야 될 거는요. crontab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VI와 crontab 명령어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한번 보고 싶을 때는요. ifconfig를 치시면 되고요. ifconfig는 뭘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가 실제 네트워크의 주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패킷이고요. 내부 주소고요. 내부 주소의 IP고요. 네트워크 마스크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었던 사항 있죠.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었다는 사항이라는 게 US 사이트 차단을 정부가 US 사이트 차단을 하는데 패킷 사이즈를 줄여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패킷 사이즈가 MTU라는 건데요. 좀 잘 알려진 방법이고
뭐 처음 나왔을 때 좀 취약성이긴 했는데요. 이 패킷 사이즈를 변경하는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sudo로 해가지고 그걸 해볼게요. ifconfig 그 다음에 요걸 적어줍니다. 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건 루프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루프백은 지금은 설명을 안 할게요. 실제 장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mtu 500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면 MTU가 500으로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패킷 사이즈가 작으면 그렇게 좋진 않죠.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값은 패킷이 1500이다. 이렇게 해서 패킷 사이즈를 조정해서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요. 넷스테이트예요. 넷스테이트 뭐 라우트를 보려고 한다든지 뭐 자신의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걸 보려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게이트웨이 이런 식의 내용을 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넷스테이트를 뭔가 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상황을 보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꽤 많이 할 수 있는 게 핑이에요. 핑은 이 서버가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려고 하는 명령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은 좀 해주죠. 자, 핑은 뭐 간단한 명령으로 어떤 사이트가 그 요청을 보내면 아무 적은 패킷으로 이제 리턴을 받는 거고요. 몇 초 만에 응답을 받았다, 몇 밀세컨드에 응답을 받았다, 살았나 죽었나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핑을 받는 쪽에서도 핑 명령어가 오면은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핑이 뭐 안 되는 사이트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에디터인데요. 요 나노는 뭐 간단하게 뭐 설정 파일이나 그런 거를 나노 테스트 뭐 이렇게 해서 라이트 x 하면 테스트가 만들어졌죠.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C를 공부할 때는 make 파일을 되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make는 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조금 방대한 녀석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언어로 했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게 make 파일이고, 이거는 거의 책으로 나온 분량이기도 합니다. 가끔 쓸 수 있는 명령어로는 mount나 unmount, 요 명령어는요, 그 실제 USB 파일이나 드라이브 파일, 어떤 장비를 마운트 시킨다, 쓸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장비를 해제한다는 명령어입니다. 트웍으로 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명령어는요, 핑거나 W 혹은 who 뭐 이런 명령어를 뭐 조금 쓰기도 하는데, 서버는 공용으로 쓰는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접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지금 접속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명령어거든요. 그리고 뭐 파일 압축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건 타나 뭐 그런 쪽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뭐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면 뭐 이걸 또 그냥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뭐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커맨드만 사용하실 게 아니면은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초반에 설명한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PM AWS 접속 파일이 있고요. 이 AWS 접속 파일은 사용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SSH-i 그 다음에 PM 파일 명령어, 그 다음에 그 AWS에서 우분투는 L은 사용자 이름입니다. i는 파일 이름이고요. 도메인 원격으로 AWS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렉토리 구조나 그런 게 달라졌죠. 이 원격 접속을 많이 쓰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WS나 그런 거를 하게 되면요. 다른 명령어는 user add란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er dl 이 명령어들은 그 여기 접속 환경에서
어떤 컴퓨터에 그 다른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사용자의 무슨 그 홈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암호 패스워드를 해서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홈 디렉토리에는 그 새로운 유저의 권한이 지금 비지로 돼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의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공유 프로그램, 뭐 공유 사이트 만들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유저 애드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echo, break, if, case, while 실행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for 이런 것들이 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가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컷은 일부분 잘라내는 거고요. FTP나 SC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격에서 뭐 파일을 카피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예 그냥 그 실서버에 파일을 카피하고 뭐 이런 식의 자동화를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완전 자동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 명령어를 한번 소개시켜 봤는데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더 많은 명령어를 옵션이나 그런 걸 궁금하시다면 맨이나 헬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